XSFM입니다. PODERA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고쳐가고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부끄러움이 아닌 설레임으로 삶의 여백을 채울 수 있어야 해요. 중요한 걸 아닌 척하지 말아야 해요. 내 삶의 절정 로맨틱스 co.kr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까지 오늘 오래 걸렸네요. 안정화 씨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읽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면대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죠? 이 소파는 이게 지금 사무실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파 빌리는데 소파 값이 나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들고 왔어요. 이거 좀 불편해. 이게. 자꾸 이렇게 되고, 예. 되게, 아무튼, 그러니까 트라이쇼에 나오는 사람처럼 굴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좀 불편하긴 합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걸 잘해야 되는데, 네. 제 스스로가 좀 어색해갖고, 이게 좀, 예. 그 중간에 너무 거만해 보이려나 해서 약간 잠깐 이렇게 되고 하네요. 네. 안정화 씨 사연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한나라 요파씨부터 잘 듣고 있던 인천 사는 안정화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좋게 됐던 얘기를 쓰면 되는 건가요? 10년을 들었지만 메일 보내는 건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던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봄의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의 신학기 풍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딩이었을 때는 종업식 날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생활통지표를 나눠주며 한 명 한 명 작별 인사를 했었어요. 그건 뭐 80년대에도 그랬고 7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더 많은 걸 하겠죠? 아니, 생활통지표는 없을걸요? 통지표는 없고요. 네네. 있어요? 저 성적 써 있습니까? 그래요? 저희 아이는 거의 고스트 오브 룰 같네요. 이게 동네마다 다른가 그냥 보네요. 상장 같은 걸 주고 각자 다 뭐 무슨 맞아요, 상, 무슨 맞아요. 다 뭐 좋은 말 써주면서 그런 거 아닌가요? 1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멀었죠, 저는. 그러니까 보시기에 이제 좋은 어른이 아는 게 그러니까 많다는 그런 느낌으로.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20년 전 얘기예요. 생활통지표는 A4 용지에 두 쪽씩 모아찍기로 출력해 반을 접어 만드는데 맨 앞장 표지에는 생활통지표라는 문구 아래에 3괄호가 3괄호나 3괄호다라 이렇게 다음 학년과 반배정 결과가 써 있었어요. 여기서 3은 이제 3학년 올라가기 그런 때문에 3이고 얘기겠죠. 1반, 2반, 3반으로 나눈 게 아니라 가나다라로 표시를 했다라는 건 것 같아요. 종업식이 끝나면 긴 봄방학을 가진 뒤 3월 개학 때 운동장에 세워둔 표지판을 따라 줄을 선 뒤 새 담임교사가 나타나 학생들을 데리고 교실로 들어가는 거였죠.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발동하는데 가나다라는 단순한 구분일 뿐 1, 2, 3, 4반 순서대로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숫자였다면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멍청이죠. 헷갈렸다. 두 번째 함정은 종업과 개학 사이에 꽤 긴 봄방학이 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20년도 더 된 일에 핑계를 왜 이렇게 길게 깔고 시작하는 거죠? 다 기억한다는 거죠? 네. 초등학교 저학년이 종이를 잃어버리기에도 기억을 잃어버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지요. 3학년 개학날 아침 저는 제 기억대로 3-다 표지판 뒤로 줄을 섰습니다. 근데 같은 줄에 반이 갈라져서 아쉬웠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저 이상하다. 쟤는 줄을 잘못 썼네. 라고 생각했어요. 생활통지표를 꺼내서 맞춰봤으면 사실은 제가 가반이었다는 걸, 줄을 틀린 사람은 저였다는 걸 알았을 텐데 덜렁이었던 저는 통지표를 집에 두고 왔거나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수업 시작이 가까워지자 담임선생님께서 나반 학생들을 인솔해 1반인가로 데려가셨습니다. 몇 반인지는 숫자는 당일에 최초 공개되는 시스템, 괄호.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통지표에 넌 1반, 넌 2반 이렇게 숫자로 써주지 않았는지, 왜 어린 저를 헷갈리게 만들었는지요. 그러게요. 이게 시스템상 이제 그 종업식 날 가나다라를 배분해주고 모든 행정엔 되게 조그마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봄방학 동안 이게 이제 배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숫자가 1, 2, 3, 4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는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학교들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서 뭐 그런 걸 또 참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모르다 보니까. 좋아요. 그런 거는 근데 요즘도 그래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 얘기는 그 동네 갈 때마다 고스톱 칠 때마다 듣는 얘기라서 대단히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그러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1, 2, 3, 4라는 반 위치 때문에 서로 선호하는 반이 다르다. 위치라든지 혹은 숫자라는 거는 말 높이, 그대로 뭐 화장실과의 거리 등등등. 그렇죠. 아. 그런 거에 어떤 클레임을 방지하고 그날 발표를 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인가? 혹은 혼선을 막는다라고 좋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와사비 필요하세요?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뭐, 네, 다음에. 이렇게 오늘 새로. 그 정도의 여성용 아니에요. 여성용 그 정도에는 정보가 그 정도의 정보는 아니었다. 1등 상품 여성용이거든요. 그건 이따가 자기 자리가 되면 네. 자, 아무튼 보죠. 계속해서 아까부터 이제 안정화 씨가 그 세상 탓과 남 탓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어집니다. 네. 가짜 담임 선생님은 가짜 담임 선생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는 표현이죠. 네. 세상이 썩었다며. 애들을 대충 착석시킨 후 출석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선생님이니까 뭐 대충 착석시켰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대충이라는 이미지를 기억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응 차례가 다 끝나도록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분은 안신데요. 안정화 씨니까요. 그리고 희응으로 시작했던 제 친구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저 이상하다. 출석부가 잘못됐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짜 학생이죠. 그렇죠.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 저는 천둥처럼 깨달았습니다. 틀린 사람은 나였다는 것을. 엄청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린 저. 엄마한테는 이 실수를 비밀로 하고 나는 노력으로 일반의 일원이 되어야겠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좀 헷갈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이 굳이 나를 좌지우지 할 필요는 없는 거란 생각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왜곡이 됐겠죠, 기억은. 근데 이제 내가 노력으로 라기보다는 실제 그때의 마음은 어떻게든 대충 여기서 적응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사건이 밝혀지면 혼날 테니까. 그렇죠. 였겠지만 아무튼 시스템을 거스르려는 그 생각 자체가 있습니다. 시대 네. 정신이에요. 그러니까요. 혼날까봐 거짓말을 인정하지 못해서 일을 키우는 사람의 이야기. 혹은 시스템에 종속적이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 10살에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생님도 동급생들도 어차피 40명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데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네. 이 기간 동안 나와 내 이름을 이들에게 각인시키자. 그럼 출석부엔 없어도 모두가 나를 알게 되겠지? 실존주의적이죠.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존재한다. 출석부 없다고 내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죠. 담임한테 되묻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는 뭐냐? 네 눈앞에 있는 나는 뭐냐? 만져봐라! 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그렇죠. 본질은 출석이냐, 나냐. 그렇죠. 그렇게 저는 일주일 좀 넘게 일반으로 등교를 했습니다. 내 자식 이럴까봐 걱정된다는 말 저는 보통 안 하죠. 아니, 저는... 왜냐면 없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를 부르지 않아도 식판이나 가정통신문 따위가 매번 한 개씩 모자라도 아니 가정통신문은 괜찮은데 네. 식판이 모자라 인편으로 들어서 이렇게 식판은 누군가 한 명 못 먹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명을 때려 눕히고 천연덕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밥을 못 먹어더라 혹은 간식을 이때는 뭐 급식은 아니었을 것 같으니까 식판에 뭐 빵과 우유를 줬었다고 하면은 내가 못 먹어도 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는 일단 챙겨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건 자기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급식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게 7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모두 알고 있지만 절대 얘기하지 않던 게 있습니다. 저랑 안승준 군은 급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아요? 알면서 말했죠. 와사비? 2003 왜? 남자니까. 손 들어요? 그건 진짜 와사비일 때 줘야지. 필요 없다고요? 좋아요. 근데 이거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알고 계세요? 그건 알아서 구매하세요? 그렇죠. 따로 기계가 있고 기계가
아, 그렇구나. 인체에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사람 아니면 다 기계 아닙니까? 실존이 위협받을 겁니다. 네. 그 사이 제가 갔어야 할 3-가로 통지되었던 3학년 7반의 진짜 담임 선생님도 좋게 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존재는 보통 한 군데밖에. 개학 첫날부터 담당 학생 하나가 실종되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말 그대로 실종되었으면은 저쪽에서는 누군가가 7일 동안 결석한 건데요. 그렇죠? 아까 저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동네에 따라 다르다. 못 찾는 동네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네. 저를 누가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게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렇죠. 빨리 지워요. 딜레이트, 망각. 그저 어느 날 수업 중에 갑자기 가방을 싸서 불려나갔던 것 같은 어렴풋한 느낌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어서 7반 진짜 친구들 앞에서 따로 소개될 때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예, 어쨌든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그리고 또 타박을 하면서 그 소개를 하셨을지. 얘. 네. 일주일 동안 일반에 있던 애다. 내가 잡아왔다. 이렇게 하셨을지. 여기저기서 7반 아이들 전화 갔나 봐. 수군대던 소리만 아직 기억이 나요. 학교 혹은 경찰 등에게서 매일 멀쩡히 등하교한 뒤 새학기 생활 얘기도 늘어놓는 너의 자식은 실종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저희 엄마는 얼마나 그렇죠. 황당했을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살아봐서 아는데요. 30대 중반까지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근데 이것도 기억을 지운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말씀을 물론 뭐 집안마다 다른 거니까요. 네. 그냥 가벼운 실수로 넘어가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것을 뭐 타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은 좀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얘가 그때 그랬던 애다. 뭐 이런 네. 설명을 좀 하지 않나요? 우스갯소리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친하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이게 막판에 병상에서 말할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안 친한 사람들. 안정화 씨 쪽 그렇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반을 착각했던 저의 실수, 그리고 일반에 스며들기 계획이 실패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들키고도 계속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는 척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겐 이런 마음이 있죠. 모르는 척하면 꽁이 이제 그 얼굴 숨기는 것처럼. 질문을 되돌려주는 거죠. 뭐가요? 그러니까. 네. 엄마 선생님은 제가 창피해야 하니까 같이 모르는 척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렇네요. 승준님이 새 인생을 찾아가신다기에 헐레벌떡 저의 아주 오래된 비밀을 공개해봅니다. 저의 새 인생. 아까부터 논리가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비밀 우리가 별로 알고 기뻐하면서 싶지 않아. 떠날까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 자리를 찾더라도 그 자리가 아닌 것 같더라도 버텨라. 내 이름이 없어도. 네가 어딜 가든 네. 너는 존재함으로 걱정하지 말고 스며들어라. 이 굉장한 교훈입니다. 일주일은 간다. 자신의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파 씨를 이렇게. 한 주는 쉬겠다. 한 주는 그치?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비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네요. 이렇게 다 쓰고 보니 실명 가산점을 위해 전 세계 요파씨 여러분께 이름 까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소개된 안정화 씨죠. 네. 만약 소개된다면 엄마한테 들려줄 것인가?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엄마한테는 이 사연은 시간이 지금으로부터도 더 많이 지나서 엄마가 웃고 추억할 일이 아주 귀해졌을 때 꺼낼 저의 비장의 카드로 아껴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상 뭘 그래요. 안 친한 거라니까. 아니야. 엄마도 뭔가 사연이 있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비장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인사가 이제 끝나요. 이상 어느덧 사연 속 제 또래가 되었을 유미미 양에게 드리는 랜선 고모의 생활정보였습니다. 생활정보? 새학기에 반을 잘못 찾아갔을 때는 일찍 자수하는 게 좋답니다. 나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서 보냄. 네. 감사합니다. 유미미 박사님은 이제 2학년이 되셨기 때문에. 커밍 순입니다. 네. 곧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분명히 3월 달에. 그러니까요. 애가 돌아오는 게 먼 발치를 바라보며.
한 번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화 씨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